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 10억, 30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는데 유언장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유언장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저는 올해 61살입니다. 27에 시집와서 34해를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90이셨죠. 마지막 5년은 제가 옆에서 모셨어요. 치매가 오셔서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밥도 떠먹여 드려야 했어요. 밤에는 배회야 하셔서 제대로 잠도 못 잤고요.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바빴고 시누이는 멀리 살았어요. 결국 모든 게 저한테 맡겨졌죠. 엄마, 요양원 보내시죠.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어머니가 요양원은 절대 싫다고 하셨잖아. 내가 모실게. 사실 힘들었어요.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리고. 하지만 어머니였어요. 제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고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5년을 모시고 어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있으니 가족분들 모두 오시라고요. 유언장?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약속된 날 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시누이도 와 있었어요. 골케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형님. 시누이는 어머니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거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 시가 6억 원 상당은 딸 박미선에게 상속한다. 시누이 이름이었어요. 둘째, 은행 예금 2억 원은 아들 김철수에게 상속한다.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셋째, 경기도 시소재 토지 1,000평, 시가 2억 원 상당은 딸 박미선에게 상속한다. 또 시누이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잠시 멍했어요. 이상? 그게 끝이라고? 저기, 그게 전부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며느리인 저는요? 변호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유언장에 사모님 성함은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 5년을 밤낮으로 모셨는데 단 한 푼도 없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나한테 2억 나왔잖아. 그거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6억짜리 아파트에 2억짜리 땅까지 총 8억을 받았어요. 남편은 2억, 저는 0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왜지? 내가 뭘 잘못했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시집 처음 왔던 날이 생각났어요. 27살. 신혼여행도 안 가고 바로 시댁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엄하셨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해. 며느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야 해. 며느리는 손님 오면 부엌에 있어야 해. 저는 다 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고 손님 오면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어요. 명절 때는 혼자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시누이는 결혼하고 나가서 살았으니까 명절 때만 왔다가 갔어요. 골케 언니,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 한마디 하고는 거실에서 TV만 봤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고 시어머니는 가끔 부엌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나물은 너무 이전은 색이 안 좋아.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어머니니까 하면서요. 아이를 낳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애 둘을 낳았는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며느리가 누워만 있으면 안 돼.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산후 일주일 만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빴고 시어머니 눈치를 봤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올케 언니, 미안한데 저는 엄마 모실 형편이 안 돼요. 올케 언니가 모셔주세요. 형님은 딸인데 저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그리고 아들네가 모시는 게 맞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결국 나한테 오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제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병원비, 약값, 기저귀값. 한 달에 100만 원은 좋게 들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제 적금도 깨고 제 용돈도 안 쓰고 그렇게 모았던 돈이 5천만 원쯤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에서 이 돈은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왜 어머니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셨을까? 글쎄, 나도 모르겠어.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아. 근데 어머니 마음이셨나 봐. 어머니 마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3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았어. 진우이는 결혼하고 나가서 명절 때 나왔고, 그런데 8억을 받아?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왜 낮춰? 억울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남편과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며칠 후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언니, 유산 문제로 기분 나쁘셨죠?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제 몫을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신우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올케 언니, 그건 좀... 이건 엄마 유언이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제가 어머니 모시느라 쓴 돈만 5천이에요. 그것만이라도 올케 언니, 그건 며느리 도리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로 돈을 바라시면 안 되죠.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 도리. 30년을 며느리 도리로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과 연을 끊기로 했어요. 진우이한테 전화도 안 하고 명절에도 시댁에 안 갔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나 이제 시댁 행사 안 갈 거야. 당신 혼자 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30년 했어. 이제 됐어.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진우이가 어머니한테 받은 아파트를 팔았대요. 6억에 팔았는데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반토막이 났대요. 땅도 개발 계획이 무산돼서 가격이 떨어졌고요. 남편한테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누나가 요즘 힘들대. 그래서요? 여보,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와줘요? 우리가요? 8억 받은 사람을 영원 받은 사람이 도와줘요? 여보,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 유산 나눌 때는 가족 아니었잖아요. 며칠 후 신우이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올케 언니,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주식이 좀...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동생한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형님, 작년에 제가 5천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그건 며느리 도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형님은 딸 도리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저를 나무랐어요.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당신은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알아. 근데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나한테는 안 지난 일이에요. 그날부터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 엄마 유산으로 받은 2억 누나한테 좀 빌려줘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누나가 정말 힘들대. 집까지 팔아야 할 상황이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보, 그래도 내 누나야. 당신 누나는 8억 받았어요. 우리는 2억 받았고 그 2억마저 빌려주면 우리는 뭐로 살아요? 빌려주는 거잖아. 나중에 갚으면 되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누나 편이구나.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보다 누나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는 이 집 나갈 거예요. 여보, 진정해. 못 참아요. 나 더 이상 못 참아요. 저는 그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30년을 뭐 하고 산 거야? 친정에 일주일 있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돌아가면 뭐가 달라지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누나한테 안 빌려줬어. 집에 와.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바로 답장하지 않았어요. 사흘을 더 고민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을 몰랐어. 앞으로는 당신 편에 설게. 약속해. 저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나를 달래는 걸까? 하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응. 약속해. 그 이후로 우리 부부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살아요. 명절에도 안 가고 시누이 전화도 받지 않아요. 시누이는 결국 집을 팔았대요. 그리고 작은 전세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가끔 안타까워하지만 저는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때 나한테 5천만 원이라도 나눠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며느리 도리, 며느리 역할, 그걸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려. 30년을 헌신했어도 유언장 한 줄에 제 이름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법적으로도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어요. 남편이 죽으면 저한테 오지만 남편이 살아있으면 저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도 설마 어머니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겠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신 분 있으세요? 시댁일로 고생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희생이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당연한 도리로만 여겨질까? 저는 후자였어요. 30년 희생이 당연한 며느리 도리로 끝났어요. 물론 모든 시댁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시는 시어머니도 많으시죠. 하지만 제 경우는 아니었어요. 지금 저는 61살이에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시댁과는 연을 끊었고 가끔 생각해요. 그때 내가 더 똑똑했으면 어땠을까? 유언장 쓰실 때 내가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댁 눈치 안 보고 명절 스트레스 안 받고 작은 자유지만 저한테는 소중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희생은 아름답지만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 가치를 잃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댁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유산 문제로 억울한 일을 겪으셨나요? 댓글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시댁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위로받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